안녕하세요. 도시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라이브 시간 때 구독자님들께서 주신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의 내용을 고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때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중생이 일으키는 이 감정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복잡 미묘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문을 주신 내용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질문을 다시 묶어서 좀 심도 있게 고찰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 시간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건데 이 질문에 대한 고찰을 하기 전에 제가 선행해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죠. 그리고 그 질문을 다시 선정을 해서 고찰해 드리는데 질문을 해주시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생이 일으키는 감정의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중생이 일으키는 집착에 관련된 감정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 원리를 풀어내게 되면 그 이유를 찾아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풀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풀게 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내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인간관계를 하죠. 저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하게 되는데 제가 사람들하고 마주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탁 하고 잡아주고 연속적으로 잡아주면서 이 사람의 삶을 조금 그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상대의 답을 제가 찾을 때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 사람의 어떤 생김새를 보고 말투를 보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여러 가지 기질들을 관찰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떤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 지금 라이브 때 나오는 고찰하는 이런 질문의 경우에는 제가 질문하시는 질문자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그냥 질문하신 몇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거나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걸 풀어드리겠지만 상대에 대한 파악이 얕고 그리고 정보가 작기 때문에 한 번의 질문과 한 번의 답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찰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라이브 때 질문을 주시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고찰을 같이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라이브 때 나온 질문을 읽어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지를 제가 화면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란 유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날 좋아하는 굴레에 빠져 있어요. 계속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절대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진영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관심 보이면 바로 싫어져 버리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어도 그분들이 나를 관심 가져서 더 챙겨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라이브 시간에 주셨는데 이 질문이 결국 상대에 대한 어떤 남녀 간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에 대한 집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묶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찰을 하고 통찰을 해봐야 되겠죠. 이 질문을 통찰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알고 근본적인 것을 통찰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근본적인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불교 교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업, 즉 카르마입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격은 습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은 성격이고 이 성격이 습관이기 때문에 업도 따져보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복되어서 형성되어 버린. 그래서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습, 즉 습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격인데 나의 성격이죠. 습관. 이것은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작용을 일으키면서 내가 형성된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인연들 속에서 이런 감정이나 여러 가지 성격들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인연 관계 중에서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기억들의 경험들이 나의 무의식적으로 이미 형성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형성된 무의식적 기억들이 어떠한 패턴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결핍된 것들에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이 두 가지 질문은 이 두 분 다 어떤 특정한 패턴에 감정적으로 집착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도 집착이지만 이 매달리는 것이 싫어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자체도 집착이다. 양변의 끝과 끝에 치우치는 것 자체가 집착이다. 그래서 매달리는 것도 집착이고 이 매달리는 게 싫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집착이다. 이 두 개 양변을 여의고 벗어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도로 취하는 것이 이 양변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죠. 제가 이제 집착,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이라는 영상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중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냐? 나의 집착을 버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고 이런 집착들이 결국 고통이 따르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이치로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질문을 하신 두 분 다 본인의 결핍된 감정의 집착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 환경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속이 된 이 과정에서 공부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행착오겠죠.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답을 찾게 되면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이 안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답답한 부대끼는 환경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세 번째는 불교의 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삼법인, 사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법인은 이제 세 가지 진리인데 이 삼법인 중에 한 가지가 재행무상입니다. 제가 재행무상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매 순간 고정된 것이 없이 변해간다. 매 순간 환경은 변해가고 나도 이 환경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같이 변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치를 여기 적용을 시키면 우리 중생이 일으키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환경 따라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경 이 시점에서 내가 일으키는 좋다 싫다라는 이 감정이 또 다른 환경이나 또 다른 인연에 따라서 이 좋았던 것이 싫어지기도 하고 지금 싫었던 것이 좋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대 때 정말 좋았던 것들이 20대가 되면 시큰둥한다든지 뭐 별로 안 좋아진다든지 20대 때 정말 좋았던 것들이 뭐 30대가 되면 또 변한다든지 뭐 30대 때 좋았던 것들이 40, 50대 때가 되면 별로 좋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 매 순간 변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신 이 두 분의 어떤 질문을 보면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싫다
좋다라는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치로 보면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좋아한다는 이 좋다라는 이 감정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싫다면 이 싫은 감정은 무엇 때문에 싫은 것인지에 대한 이 감정 자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싫다 좋다라는 이분법적으로 감정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변해버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해서 막상 시간이 변했는데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래 되면 이 좋아했던 어떤 결과에 대한 고통을 내가 받게 되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생의 감정은 매 순간 변하고 환경 따라 인연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너무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근본적인 세 가지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고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질문을 하신 에라뉴님과 이제 박진영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비슷하게 동일하게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찰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해결이 되는 이치를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질문지를 읽어드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라뉴님의 질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질문의 내용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뭐 사랑을 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안 좋아져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상대는 내가 싫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랑을 이제 해보고 싶은 집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 좋아하면 싫어하고 싫어하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반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상처를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 가진 감정이고 자유의지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가진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누군가가 뭐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일으키는 것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누가 입을 댈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상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자유의지듯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 또한 자유의지가 되겠죠. 자, 그런 이치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때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은 집착이 되고 일방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상처는 어떤 구간에서 상처를 받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표현을 하고 어떤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겠죠. 이 사람은 나를 관심이 없거나 또는 싫기 때문에 어떤 싫은 티를 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싫은 티를 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감정의 상처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나는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내를 싫어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여기서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질문자님인 에라뉴님께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는 입장도 되는 거죠. 양변의 입장을 지금 본인이 다 취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반대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상대 어떤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이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좋아했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상처를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자유의지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싫은 티를 내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럴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내가 헤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이 사람이 싫어지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좋아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싫고는 나의 감정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좋고 싫고 하는 마음은 이 사람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적어도 상처를 주지는 않게 되겠죠.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는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에란 유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구조로 나의 방식으로 나 일방적인 나의 감정으로 상대도 똑같이 만나서 이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다라는 이런 일방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형성되거나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이런 일방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견해들이 있겠지만 좀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상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좋은 점이 있든 나쁜 점이 있든 뭐 좋은 모습이 있든 싫은 모습이 있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내가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좋은 것만 좋아하고 싫은 것은 별로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데 싫은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 혼자 좋아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감정, 그러니까 상대를 헤아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성격적으로 잘 맞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때 서로 간에 소통을 잘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뭐 좋은 모습 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내가 다 흡수를 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감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고찰을 해드릴 때 우리 모든 중생은 경험을 통해서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집착은 내가 겪어봄으로 인해서 무의미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에란 유님께서는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해봐야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에란 유님께서 해보시려면 최소한의 사랑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고 이 안목이 생길 때 이 상대를 만났을 때 이 사랑 감정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모순된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경험을 해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어떤 질투심, 시기심, 그 다음에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 중생은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을 좀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주게 되는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감정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감정에만 집중하는 이런 일방적인 감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나와 있죠.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해왔지만 절대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별론데 싫은데 이 사람을 좋아하려고 억지로 이제 노력을 해보셨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참 힘든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찰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제가 근본적인 이유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좋다, 싫다 또는 뭐 아무 느낌 없다라는 이 감정들은 내가 일어난 환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형성된 나의 무의식 기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좋다 싫다 별로다라는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 감정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싫은 사람이 내가 뭐 억지로 노력을 한다고 좋아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내 뜻대로 이 감정을 뭐 좋은 감정을 싫게 또는 싫은 감정을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여기에 저항값이 생기면서 싫은 감정이 더 싫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냐면 싫은 것을 억지로 좋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싫어져요.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해야지 하면 이 사람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안 해야지 이러면 더 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이거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감정은 변한다. 나의 감정도 변할 수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싫은지 이 감정을 분석하는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 좋다라고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억지로 좋아해야지 이런 감정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사람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체를 설명을 드렸죠. 이 물체가 이쪽에서 보면 넓고 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좁고 얕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얕고 길단 말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한 사람을 제대로 겪거나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싫었는데 계속 겪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되게 또 좋은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은 모습과 싫은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단면만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싫다라는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감정을 억지로 좋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저항값이 생기면서 더 부대끼고 이 사람이 더 싫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혜에서 통찰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은 정말 복잡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면만 보고 이 사람을 절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관찰할 때는 다각도로 보고 좋다 싫다라는 감정에 너무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감정이 우선시 돼버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싫어져 버리거나 더 좋아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지금 싫어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올바른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죠. 관찰을 유심히 해서 나랑 잘 맞는, 그러니까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제대로 골랐을 때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나눴을 때 뭐 어떤 고통이 최소로 줄게 된다라는 거죠. 안목이 없이 사람을 고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생이 받는 고통 중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증득을 해서 여기서 받는 고통을 최소로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연은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고통을 크게 받냐 작게 받냐는 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고찰을 해보고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박진영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 바로 싫어져 버린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도 막상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챙겨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가 되는 거죠. 박진영님은 또 이제 에라누님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어떠한 특정한 감정에 집착을 하는 이 집착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약간 이제 패턴이 좀 다르죠. 자, 질문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 이게 싫어져 버리는 거죠. 관심을 안 보일 때는 내가 좋은데 이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이게 싫어져 버리는 뭐 이상한 청개구리 같은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좋아하는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 질문만 가지고 제가 따져야 되니까 저는 박진영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뭐 성격이 어떤지 뭐 생김새가 어떤지 일단 잘 모르고 이 질문만 가지고 일단 저는 따져야 됩니다. 자, 따져보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박진영님은 내가 좋아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박진영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매력이 어필이 되고 매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백날 만날 혼자 좋아해도 이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 이게 아니다 말이죠. 내용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막상 좋아하면 나는 싫어지더라,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박진영님께서 누군가가 좋아지고 호감이 가면 일단 엄청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하고 내가 관심 있다라는 티를 막 낼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매력을 막 이제 어필을 하겠죠. 매력이 먹히니까 상대가 반대로 상대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이제 낚싯대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막상 고기가 잡히면 이 고기를 다시 놔주는 꼴이 되는 거죠. 나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좋아했을 때 내 혼자 좋아하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아해서 딱 돌아서면 싫어진다. 내 혼자 호의를 베풀다가 이 사람이 무관심 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호의를 베풀면 딱 싫어진다. 이 똑같은 거죠. 약간 청개구리 같은.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심리적 현상이 있냐면 강한 인정 욕구, 인정받기 위한 강한 욕구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했던 어떤 환경이나 시기가 반드시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해야 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일어났었다라든지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고군분투를 하고 두려우니까 다시 이것을 회피해버리는 이런 감정들이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심리는 이 상대가 나를 싫어하기 전에 내가 감정을 먼저 끊어내버리는, 그러니까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전에 나 혼자 좋다가 끊어내버리는 거죠. 감정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수를 쳐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이 무의식을 내가 왜 이런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면 딱 싫어질까요?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분들은 감정 자체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불안정한 요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일방적으로 일으키고 이 감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내가 먼저 싹을 잘라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 감정 자체를 불안정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만나면 뭐 싸워야 되고 좋을 때도 있고 뭐 싫을 때도 있고 좋았다가 미워졌다가 매 순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불안정한 관계가 어떤 아버님과 나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어머니와 나의 구조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의 구조 안에서 이런 인간관계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모순된 어떤 인간관계 틀이 또는 감정의 기억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일으키는 이런 감정이나 또는 인간관계가 좀 어른스럽지 못한 미성숙된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감정들이 튀어나오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부대끼고 힘이 들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감정이 이해가 안 되는 감정들은 나의 환경에서 무의식적 기억들과 경험들이 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의 의식은 이 무의식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불교에서 말나식, 뭐 아래야식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의식 깊게 형성된 기억들인데 결국 이런 무의식이 나의 의식을 통제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이 부수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성찰한다라는 것은 나의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이 기억들을 되돌아서 이제 성찰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박진영님처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환경에서 형성이 되냐면, 이제 근본적인 위치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모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감정들의 기억들이 무의식 깊이 각인이 되면서 내가 이 각인된 기억들이 성인이 되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 감정이 주고받는 소통이 좀 부재된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나 혼자 좋아하다가 이 상대가
좋아하면 싫어져 버리는, 도망가 버리는, 회피해 버리는 이런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면 이건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거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잘 만나면 되는데 이 관계가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뭔가를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감정에서 내가 회피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호감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볼 때 지극히 축소해서 남녀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남녀관계도 있지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형제 자매라는 구조가 꼭 어떤 피가 섞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업으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살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개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피가 섞인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 살면서 내 누이, 내 동생, 내 형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사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형성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런 좋아하는 감정을 남녀 간의 감정으로 축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인연의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호감을 표현한다라는 말은 인연을 맺자라고 다가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무작. 인연을 조작하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누군가 호감을 표현하면 이것을 남녀관계로 축소하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로 잘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를 발전을 시키려면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과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지혜, 즉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 다 지금 사람을 대하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으로 내가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좋다, 싫다 이렇게 나눠버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 안에서 협소하게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부대끼면서 힘들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둑을 보면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기가 무슨 말이냐면 바둑을 한번 두고 나서 그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바둑을 두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를 성찰하는 것이 이 이치랑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성찰한다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이 과거에 형성되었는지를 찾고, 아, 내가 이 감정이 과거에 이런 시절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를 찾아서 내가 이 감정 때문에 현재 내가 여기에 집착을 일으키고 이 집착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을 경험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 내려놓게 되고, 내려놔야지 내가 자유롭게 되고 평온해지는 이치를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좀 고찰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기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에서 단순히 질문지만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고찰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찰하는 내용은 뭐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인 이치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라이브 시간에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을 다시 또 쪼개고, 질문을 주시면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찰을 하면서 잘게 쪼개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두 분의 질문을 질문지만 가지고 쪼개봤고, 그리고 근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답변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이 질문이 나오시면 이 질문을 다시 라이브 때 뭐 말씀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다시 이 질문을 쪼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중생이 가지는 집착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천태만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천 가지 형태와 만 가지 상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중생이 이토록 복잡 미묘한데, 제가 뭐 이런 복잡 미묘한 구조에서 일으키는 감정을 한마디로 딱 하고 정의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성찰을 하고 통찰을 하고 고찰하고 어떤 것들을 잘게 쪼개고 깊게 들어가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함으로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좀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